여러분들이 원두를 받아보실 때 적정 온도를 로스터리에서 제한을 해주죠. 이 커피는 92도로 세팅하세요. 네. 자, 여기서 92도로 세팅해도 같은 온도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커리터입니다. 오랜만에 에스프레소 도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에스프레소 도감은 완전 초보편 1, 2, 3편을 찍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또 이제 에스프레소 도감하면 가장 이제 생각나는 분, 권혁수 챔피언님 또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1, 2, 3편 반응이 아주 좋았잖아요. 네. 기본을 끝냈고 네. 이제부터는 어떤 거에 넘어가게 될까요? 자, 이제 심화편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이제 많은 커리니 분들이 좀 떨어져 나가지 않으실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기초편, 3편, 에스프레소 도감 1, 2, 3편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됐다 싶은 분들은 여기로 넘어와 주시면 됩니다. 이제 심화편의 첫 번째는 온도 다룰 겁니다. 온도. 네, 온도 다룰 건데요. 사실 온도라는 게 대다수 많은 분들이 좀 기본이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에스프레소를 내리면 내릴수록 이 온도라는 변수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까지 온도를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온도를 제대로 다루는 것에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쌓아온 지식들이나 노하우들을 한번 좀 풀어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에스프레소 도감 기본이 필요하신 분들은 1, 2, 3편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기본 넘어서 다음 단계를 노리시는 분들은 한번 오늘 영상 온도편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온도 말씀드릴 건데요. 몇 가지 우리가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하는 점들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뭐 온도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이제 에스프레소의 모든 변수들과 관련된 것들이 좀 어떤 게 있냐면, 아직까지 모든 연구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혹시라도 뭔가 에스프레소에 대한 모든 변수들이 완벽한 연구 자료가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저는 아직 못 찾았거든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까지 제가 봐온 칼럼들이나 자료들, 그러한 자료들을 제가 실제로 필드에서 적용해 보려고 해왔던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건데, 또 새로운 자료가 올라오면 저도 또 테스트를 해볼 거고, 그러다 보면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이 점을 우선 한 가지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많은 바리스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이 바스켓 내부는 그냥 미지의 세계라고 해요. 사실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감안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온도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점이 있는데, 온도 변화를 할 수 있어야만 맛있는 커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거 약간 옵션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가능하면 좋지만 꼭 그렇진 않아도 된다.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온도 조절이 안 되는 머신으로도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온도 조절이 된다면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취향에 가깝게, 그리고 로스터의 의도에 가깝게 고점을 조금 높일 수는 있다. 하지만 온도 변화가 필수는 아니다. 내가 쓰는 머신은 온도 조절 안 되는데 그럼 나 맛있는 커피를 못 뽑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커피를 계속 세팅을 하는데 커피가 맛이 없어, 뭔가 계속 문제가 있어, 이럴 때 온도부터 건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많은 경우 온도가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변수들을 건드셔서 우선 커피를 맛있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온도를 통해서 약간 디테일을 잡아 나간다. 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온도와 관련돼서 두 번째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이전에 연구 자료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이엔드 머신의 조건 중에 하나가 일정한 온도 유지잖아요. 그런데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그런 하이엔드 머신들을 쭉 테스트를 해봤더니 추출할 때마다 온도가 들쑥날쑥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머신이라도 온도가 계속 추출할 때마다 좀 차이가 있는 그런 모습이 발견된 자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스타 분들이나 또 커피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이엔드 머신으로 갈수록 온도 조절이 세밀하게 되잖아요. 어떤 것들은 1도씩 조절이 되고, 어떤 것들은 뭐 0.5도, 0.2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머신 같은 경우에는 0.1도 단위로 온도 조절이 되거든요. 근데 온도가 그렇게 들쑥날쑥하면 그렇게 0.1도 단위로 세밀하게 온도 조절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달라져요. 맛이 다릅니다. 다르긴 달라요. 물론 이제 여러 잔 추출했을 때 그 겹치는 맛들이 좀 있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최소 단위로 온도 조절을 해도
맛이 달라지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네. 온도 조절을 할 때 내가 0.1도를 올린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고요. 그냥 온도를 한 단계 올린다. 좀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내가 뭐 92도에서 92.1도를 만든다. 이런 느낌보다 그냥 내가 온도 한 단계 올릴 거야. 한 단계 내릴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92점 몇 도를 맞추고 막 그렇게 온도를 정확하게 맞추고 이 느낌보다는 온도 조절을 하실 때 그냥 온도를 올릴 건지 내릴 건지 몇 단계 올릴 건지 내릴 건지 약간 그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머신에서 92도를 맞췄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머신에서 92도를 맞췄어요. 같은 온도의 물이 나올까요? 아닐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니에요. 그 머신들마다 메커니즘이 다 다르고 어떤 하이엔드 머신들은 중간에 온도를 한 차례 보정해주는 기능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머신들은 이제 보일러에서 높여진 온도의 물이 나오는데 그 관의 재질에 따라서도 사실 온도가 그렇죠.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머신마다 이 온도가 다 다르고요. 또 같은 머신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머신에서 제가 92도를 세팅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엔지니어 분한테 저 이거 94도로 바꿔주세요 하면 그냥 바꿔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장 초기 세팅을 어디에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같은 머신이라 하더라도 같은 92도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원두를 받아보실 때 적정 온도를 로스터리에서 제한을 해주죠. 이 커피는 92도로 세팅하세요. 네. 자, 여기서 92도로 세팅해도 같은 온도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어려운 거고 또 그래서 온도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맛을 기준으로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떻게 그럼 온도를 세팅을 하는지 그 점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챔피언님 이야기 들어보면 결과적으로는 역시 맛을 보면서 맞습니다. 조정을 하는 게 맞다. 맞아요. 맛을 보면서 조정을 하셔야 돼요. 그 온도 얘기가 진짜 마지막 얘기가 제일 인상 깊은 게 네. 다를 수 있다는 건 딱 질문하시자마자 캐치가 됐는데도 네. 그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여기 92도와 저기 92도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질문을 받으니까 네. 와, 오늘도 한번 아주 흥미롭게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바로 추출로 넘어가 보실까요? 네, 그러면 추출하기 전에 우선 이 온도와 관련해서 잠깐만 제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가 그 분쇄도 편에서 색감으로 이제 조정하라는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온도가 높아지고 낮아질 때에도 약간 색감에 영향을 줍니다. 이게 연구자료 막 이런 거 말씀드리면 좀 지루해하실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데이터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온도가 높아지면 어떤 게 달라질 것 같으세요? 온도가 높아지면 조금 더 성분이 뭔가 많이 나오니까 조금 더 약간 진해지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온도를 높일수록 성분이 더 많이 녹아 나오고 낮출수록 덜 녹아 나온다. 그리고 브레인 커피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적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에스프레소에서도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변하기는 하는데 에스프레소 특성상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추출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온도를 그렇게 미세하게 조절을 할 때 실제로 그 수율을 재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아요. 근데 먹어보면 맛은 다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92도로 추출했을 때랑 91도로 추출했을 때 수율은 똑같다고 가정을 할 때 맛이 왜 다를까요? 전혀 모르겠어요. 네, 이게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얼만큼의 성분이 녹아났는지는 동일한데 그 성분의 구성이 다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녹아나오는 성분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온도를 설정할 때 어떤 마인드로 설정을 해야 하냐면 내가 지금 사용하는 원두에서 내가 녹여내고 싶은 성분이 잘 나오는 온도를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맛을 보면 결국에 색감과 연관이 있거든요. 원두가 가진 그 성분들의 특성이 되는 그 색감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분쇄도를 막 조절을 해도 그 색감이 어떻게 딱 떨어지지 않는 순간들이 있어요. 비슷하게는 나왔는데 조금 이게 디테일하게 색감이 더 진해졌으면 좋겠다, 연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저는 보통 그럴 때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면 온도 조절을 통해서 세밀하게 이제 색감을 변화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번 지금 온도가 좀 낮을 때 그리고 보통일 때 온도가 좀 높았을 때 그 커피를 한 3잔 추출을 해서 같이 먹어보면서 어떻게 그 색감이 변하는지 그걸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궁금해지네요. 그러면은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에스프레소를 추출을 했는데 네. 오늘 사용한 원두랑 좀 추출 레시피가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사용한 원두는 저희 토성마을에서 볶은, 드디어 저희 토성마을에서 볶은 원두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에티오피아 할로베리티 CM 내추럴이라는 커피인데 일단 뭐 포도 같은 보라색 뉘앙스가 좀 잘 나오는 네. 커피거든요. 그리고 에스프레소 추출 레시피는 지금 한 16g 정도의 원두를 사용을 해서 한 40g 초반대 추출을 했고 한 22초 정도 추출 시간이 나오게 추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이 커피를 지금 세팅을 잡을 때에는 90도의 온도로 세팅을 해놓고 세팅을 네. 잡았어요. 그 다음에 좌측에는 이제 낮은 온도 88도의 온도로 제가 해놨고 우측에는 높은 온도 92도로 해놨습니다. 사실 어떤 온도가 가장 이 원두와 적합할지는 아직 맛을 안 봤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제가 왜 90도를 기준으로 세팅을 해놨는지 우선 맛을 본 다음에 그것도 설명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이제 온도가 점점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가운데 걸 먼저 드셔보고 그 낮은 온도, 높은 온도 이렇게 한 번씩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 드셔보셨나요? 네. 네. 어떻게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이게 뭐라 막 명확하게 막 제가 설명은 쉽진 않은데 확실한 거는 차이가 뭔가 색감도 색감이지만 약간 느껴지는 약간 그런 무게감이라 그래야 될까요? 뭔가 88도는 이게 상대평가를 제가 해서 그런지 네. 이 가운데 90도에 비해서 되게 뭔가 가벼워지는 듯한 느낌이 전반적으로 났고 이거는 비교적으로 좀 더 진하고 무거운 느낌이 났어요.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쇄도도 색감에 영향을 주지만 온도도 전반적인 이 색감에 영향을 주게 되고 특히 이렇게 좀 산미가 있는 커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밝아진다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산미톤이 온도가 내려갈수록 조금 그 밝아지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더 도드라지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온도가 높아질수록 그 산미톤도 조금 꺾이면서 오히려 약간 묵직한 그런 느낌들이 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온도가 가장 적합한 것 같으세요? 저는 90도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운데 온도가 조금 더 적합하긴 했는데 항상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이 원두도 또 지금 온도를 2도씩이나 차이를 뒀잖아요. 근데 이 머신 같은 경우에는 0.1도 단위로 조절이 되는 머신이기 때문에 사실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이 90도보다 어쩌면 다른 온도가 조금 더 베스트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좀 더 내 취향에 맞게 또 로스터의 의도에 맞게 온도를 조절해서 세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내가 90도의 온도로 커피를 먹었는데 맛있지만 산미톤이 조금 더 밝게 드러났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분쇄도를 조절했을 때에는 추출 시간에도 영향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변수 때문에 단순히 이제 색이 좀 밝아질 수도 있기는 하지만 또 다른 요소들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내가 지금 전반적인 그런 톤은 다 마음에 드는데 조금만 더 그런 것들이 밝게 표현됐으면 좋겠다 할 네. 때 이제 온도를 조금 낮춰주신다면 이제 그런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고 네. 반대로 내가 다 마음에 드는데 여기에서 조금만 더 이제 묵직한 느낌을 내주고 싶다 조금만 더 이제 톤을 다운시키고 싶다 하실 때에는 온도를 조금씩 높이시다 보면은 딱 적합한 그런 온도가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세팅을 할 때 이 90도를 기준으로 놓고 세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저는 보통 어떤 머신을 사용하든지 간에 처음 접해보는 원두를 받았을 때는 한 90도 정도로 온도를 세팅해놓고 세팅을 잡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런 맛의 차이들도 있지만 온도가 너무 높을 때 나는 디펙트가 있고 네. 또 온도가 너무 낮았을 때 나오는 디펙트가 있어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신마다 이 온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92도 정도면은 뭐 일반적으로 많이들 사용하는 온도라고 인식을 하시겠지만 네. 어떨 때는 한 92도 정도만 맞춰도 그 머신은 너무 높은 온도의 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정도 온도에서도 디펙트가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에도 92도의 커피를 마실 때 좀 느껴지시는 것이 있을까요? 저 근데 아까 딱 마셨을 때 느꼈던 게 약간 농도가 진한 걸 넘어서 약간은 좀 찌르는 듯한 약간 그런 역시 느낌이 센서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정확히 디펙트를 짚어내셨는데요. 이게 온도가 내가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색감을 어둡게 만들고 톤을 다운시키고 싶고 좀 묵직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온도를 내가 조금씩 높여 나가는데 어느 순간 온도를 최소 네. 단위로 딱 올리는 순간 이 찌르는 듯한 뭔가 혀를 약간 찌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혀를 약간 콕콕콕콕 찌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 느낌이 나면 그 이상의 온도는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온도가 너무 높아서 나오는 디펙트예요. 그런데 이 온도가 높아서 나오는 디펙트를 다른 디펙트랑 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온도가 높아서나 혹은 낮아서
나오는 디펙트가 나오지 않는 온도, 그 온도가 한 90도 정도 돼요. 대부분의 머신에서 한 90도 정도에서 그런 디펙트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그냥 90도로 세팅을 다 해놓고, 얘한테서 안 나왔던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디펙트가 안 나오게 세팅을 잘 해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온도를 건드셔야 이 온도에 따른 디펙트를 정확히 캐치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만약 나 조금 더 묵직하게 만들래 하고 90도에서 온도를 조금씩 올려나가다가 어느 순간 이 찌르는 듯한 디펙트가 나오면 딱 그 아래까지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온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온도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디펙트만 나오지 않는다면 그 바운더리 안의 온도는 내 의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리스타들이 조금 더 자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온도라고 생각을 해서 온도가 참 어렵지만 좀 재밌는 요소예요. 그래서 마침 사실 이 디펙트를 좀 이따가 체크를 한번 해보자 했는데 얘한테 나와줘가지고 이 온도가 너무 높을 때 나오는 디펙트는 이미 나왔고, 네. 그래서 온도가 너무 낮았을 때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이제 3미톤이 조금씩 높아지다가 약간 메탈릭하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쇠로 된 봉에 혓바닥을 갖다 대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가끔가다 커피 드시다 보면 그런 느낌이 날 때가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살짝 그 스텐 텀블러 좀 네. 그런 거에 커피 오래 담아뒀다 먹을 때 나는 그런 느낌. 그 느낌이 나면은 그 위의 온도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의 온도는 내 의도에 맞게, 내가 원하는 표현 방법에 맞게 자유롭게 사용을 해주시면 된다. 하지만 그런 디펙트가 나오지 않는 한 중간 지점 정도의 온도로 처음 세팅을 해놓고 세팅을 잡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약간 채색하는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온도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적정 온도를 찾아주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스타가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네. 같은 커피지만 그 미세한 차이에서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찾아놓으면 조금 더 다채롭게 표현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확실히 인상 깊은 게 저 이거 아까 마시면서도 살짝 생각했던 게 지금 만약에 이거를 안 마셔봤으면 얘는 약간 과발효된 커피인가? 라는 생각을 맞아요.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네네네. 같은 레시피에 같은 온도로 온도만 다르게 했는데 얘는 맛있고 네. 물론 얘도 맛있었지만 그런 느낌이 나니까 이게 진짜 온도에 따라서 차이가 생각보다 두드러질 수 있겠다. 네, 맞아요. 아주 체감이 확 되는 이게 딱 온도만 설명되니까 너무 쉬웠지만 또 앞에 도직량과 분쇄도와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변수를 거기서부터 이제 조정하는 건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온도는 마지막에 건드십시오. 온도는 마지막에 건드셔야 온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실하게 아실 수 있어요. 온도를 중간에 건드시면 이게 온도 때문인지 아니면 뭐 다른 것 때문인지 그거를 체크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온도는 꼭 마지막에 체크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거 총 정리하면 저희가 에스프레소 도감 1, 2, 3편에 찍었던 변수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전반적인 건 마음에 드는데 이 미세한 뭔가가 딱 걸렸을 때는 이제 온도를 한번 해보면 맞아요. 좋겠네요. 네, 그렇게 잡고 또 어떻게 보면 나의 개성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톤을 찾기 위해서 그럴 때도 이제 온도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에스프레소 도감 이제 무려 4번째 시간이었는데 이제 온도를 찍었잖아요. 네. 다음 콘텐츠는 그러면 또 뭐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제가 사실 온도가 요 정도만 됐어도 그렇게 어렵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온도에는 더 많은 것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온도를 활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린 거고, 다음 편에는 이제 온도 2편, 온도를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조금 더 딥한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 다음 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정말 바리스타들마다 의견이 많이 다를 수도 있고, 근데 저도 이제 좀 근거에 있는 그런 이론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또 그거를 해석하는 데에는 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편 온도 응용편은 바리스타 권혁서의 좀 개인적인 의견들이 많이 들어간 내용들을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게 바리스타 분들이 필드에서 좀 적용해 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바리스타 분들이시라면 매장에서 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쩌면 이걸 들으시면 좀 많은 부분들이 해소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꼭 기대해 주시고 또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 편도 이걸 보고 보시는 게 좋겠죠. 물론이죠. 이거를 못 보시면 아무 의미가 없고요. 1편부터 다 이미 숙지된 분들만 그럼요. 정말 온도 중간에 보시면 안 됩니다. 중간에 보시면 안 되고요. 1편부터 다 보고 이제 나 좀 내린다. 1, 2, 3편은 내가 좀 마스터했다. 이러시는 분들만 봐주셔야 됩니다. 안 그래도 심화편으로 들어서는 온도였는데 이제 응용편까지 해서 그러면 또 저희는 다음에 아주 더 유익한 에스프레소 도감 온도 응용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럼 투비 커피 뉴